조선 왕 자전. 방언에게 대들었다가 왕족에서 쫓겨난 해안대군 이방간. 해안대군 이방간은 태조 이성계의 사남으로 형은 2대 국왕인 정종, 이방과이고 동생은 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박포가 이등공신에 불만을 품고 마침 아래 동생인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걸 싫어하던 해안군 이방간을 꼬드겨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아들과 함께 귀양을 간 인물입니다. 민선의 딸인 민씨와 혼인했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해안군에 봉해졌는데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과 함께 이방섭 등 이복 동생들과 정도전, 남은 등 중신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같은 해 자기 제도 개정으로 해안공이 되었고 동생 이방원을 지지해 약간의 권력을 얻었으나 1400년 박포의 거짓 밀고를 믿고 군사를 모아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나름대로 명분 및 지지를 얻을 의도로 당시 정한공 이방원을 증오하던 상황인 아버지 이성계와 형 정종에게 상장군 오용권을 보내 각각 그 상황을 알렸는데 정종실록 2년 1월 28일 실록의 내용이 대략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와의 대화. 정한이 장차 소신을 해야겠으니 소신이 헛되이 죽을 수 없으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하고자 하나이다. 내 놈이 정한과 아비가 다르더냐? 어미가 다르더냐? 이소 같은 녀석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형 정종과의 대화. 정한공이 저를 해하고자 꾀하니 제가 부득이 거병코자 하나이다. 청컨대 주상께 옥서는 부디 놀라지 마소서. 내가 헛소리에 홀려서 형제를 해치고자 꾀하니 내 관기와 패악함이 심각하구나. 내가 스스로 군사를 해산하고 혼자서 대궐로 오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1400년명 건문 2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을 토산에 추방하다. 이숙번이 다시 묻기를 공이 이미 권이달에게 말을 하고서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이 만일 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반드시 물을 것인데 끝내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방간이 부득이 대답하였다. 지난해 동지의 박포가 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의 큰 비에 대해 공은 그 응엄을 아는가?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겨울 비가 돌을 손상하면 군대가 저자에서 교전한다 하였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 같은 때에 어찌 군사가 교전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니 박포가 말하기를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이다. 공은 마땅히 선수를 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공연히 타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하여 이에 먼저 군사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이숙번이 돌아와서 고하니 정한공이 드디어 저서로 돌아갔다. 임금이 우승지 이숙을 보내어 가서 방간에게 이르기를 내가 백주에 서울에서 군사를 움직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꼴육지정으로 차마 주사를 가하지 못하니 너의 소원에 따라서 외방에 안치하겠다 하였다. 방간이 토산 촌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호군 김중보 순군 천허 한규에게 명하여 방간 부자를 암령해서 토산에 안치하게 하였다. 박포는 본래 정한공의 조전 절제사였는데 그날 병을 침탁하여 나오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변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명하여 순군옥에 내리고 또 방간에 도진무 최영소와 조전 절제사 이옥 장단 방만 등 10여인을 가두었다. 그때 이간공은 오랜 병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변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에는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방간이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는가 하고 곧 절제의 인과 군적을 삼군부에 도로 바쳤다. 이 앞서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어제 어두울 때에 붉은 요기가 서북 쪽에 보였으니 종실 가운데서 마땅히 맹장이 나올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이 모두 정한공을 지목하였는데 8일 만에 난이 일어났다. 결국은 실패하고 거짓 밀고를 보낸 박포는 사형되었으며 이방간은 처음에는 황해도 토산군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인 1401년 자기 제도 개정으로 해안대군이 되었습니다. 이후 안산, 익산, 순천 등으로 귀양지를 수차례나 옮겨 다녔고 최종적으로는 본관인 전주에 정착을 합니다. 조정에서는 귀양을 간 이후에도 이방간을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태종에게 끊임없이 이방간을 죽일 것을 간언하였으나 태종은 그때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태종이 1416년 이방간의 공신 노건과 직첩을 회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방간이 태조의 사의인 심종과 은밀히 거사를 도모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413년 이방간이 심종에게 개인적으로 생강을 선물한 일이 있었는데 심종이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3년 뒤에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조정에서 처벌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듣지 않았으나 공신 노건과 직첩을 회수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으며 심종 역시 노건과 직첩을 회수당하고 토산군으로 유배되어 1418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방간과 심종이 사통했다는 표현을 쓰며 죄줄 것을 청했지만 생강을 주고받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 인척끼리 주고받은 선물을 트집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태종은 이방간의 노건과 직첩을 거두면서 조정에서 죄를 주라고 여러 번 떠들어서 어쩔 수 없이 특권을 거둘 뿐 편하게 살라며 따로 언지를 주었고 심종도 유배지를 스스로 골라 토산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20년 넘게 살다 태종이 승하하기 1년 전인 1421년 와병 중에 태종의 명에 의해 홍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사망했으며 시호로 양이가 내려졌습니다. 묘지는 전북 전주시 금상동 법사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완주군 소양면으로 가는 길목에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의 가족들을 염탐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도운 아들 이맹종은 아버지를 따라 귀양지에서 지냈으나 20여 년 후 후환이 될 수 있다고 본 세종에 의해 자진하라는 명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도 맹종의 시체를 부관 참시하라는 신하들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맹종의 유족들은 나름대로 대우를 받아 혈통이 끊기는 일은 겨우 면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형식적으로만 왕족 대우를 받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이름들을 올리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왕족 대우를 받지 못해서 면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노역의 의무를 행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려 후손은 자기들끼리만 왕족이라고 주장한 셈이었으며 선조 말기부터 복권을 주장했으나 정식으로 왕족의 지위를 되찾은 것은 숙종 때였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이방원이 내세운 명분은 어리고 공운이 없는 막내가 감히 형들을 제치고 세자 자리를 가로채서 바로잡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막내인 이방석과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던 이방번까지 몰아내 한꺼번에 없앴으나 위에 이방과 외에 이방이와 이방간이란 형들이 2명이나 있어 왕위에 오르고 싶어도 일단 참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대놓고 눈독들였다가는 이방이와 이방간이 지가 형들을 제치고 왕위를 가로채면 안 된다고 말한 건 잊어버렸냐고 트집 잡았을 때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이방인은 왕위에 욕심이 없었지만 넷째 이방간은 이방원처럼 왕위에 대한 욕심이 컸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간이 난을 일으켰으니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몰아낼 명분이 굴러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 주장으로 이방원이 판을 깔고 이방간이 난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방원은 왕위를 자연스럽게 잇기 위해 형한테 잠시 보위를 맡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실질적인 임금 노릇은 이미 다 하고 있어 형이라는 것만 믿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성계와 이방과가 자기 편이라도 들어줬다면 모르지만 둘은 절규하다시피 이방간을 꾸짖으며 뜯어말렸는데 이성계와 이방과 모두 이방간이 이방원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는 아이즈원의 멤버였던 이채연과 그 자매 채령, 세븐틴 디노가 있으며 현재 그의 후손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996년 KBS 용의 눈물에서는 김주영이 연기했으며 2015년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강신휴가, 2019년 JTBC 나의 나라에서는 이현균이, 2021년 KBS 태종 이방원에서는 조순창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방원에게 대들었다가 왕족에서 쫓겨난 해안대군 이방간이었습니다.